자, 볼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빠르게 좀 반복을 할게. 자, 하천은 자정작용인데, 자정이라는 뜻은 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된 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자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이때 오염됐다는 뜻은 물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 유기물이 들어왔을 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오염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오염이란 뜻은 유기물이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호기성 세균 유기물을 분해시켜가지고 물속에 있는 뭐를 산소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오염됐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물속에 뭐를 제거시켜야 돼? 유기물을 제거시켜야 돼. 근데 유기물이 제거된 결과 뭐가 발생을 해? 무기염류 양이 증가하게 되지. 이 무기염류 양마저 뭐 해야 되니? 줄여줘야 되겠지. 그 결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걸 줄여줌으로써 뭐를 방출시켜? 산소를 방출시키면서 다시 원래 상태의 DO 상태까지 회복되는 여기까지 과정을 뭐 자정작용이다 라고 표현했었지. 그지? 됐지? 그 과정을 빠르게 표현하게 되면 유기물이 유입됐다. 유기물이 유입됐을 때 이때 유기물은 정확하게 누가 호기성 세균이라는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 대표적으로 사체나 배설물이나 생활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들을 얘가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유기물이 유입된 지점으로부터 호기성 세균 개체수가 뭐해? 늘어나게 되겠지. 그다음 유기물이 유입된 지점을 통해서 앞으로 산소가 많이 소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뭐가 BOD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다음 호기성 세균이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물을 계속 분해를 시키니까 그만큼 무슨 값이 BOD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무슨 염료량이 무기염량이 증가하면서 이때 애들을 분해시키면서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속에 무슨 값이 DO 값이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렇죠? 자, 다음 이때 무기염료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뭐가 늘어나기 시작이 되겠지. 애들이 늘어나면서 광합성의 결과는 점점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었던 DO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DO와 BOD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하면 안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호기성 세균은 정확하게 유산소호흡이라는 분해자에 속하면서 이것을 문제에서 나올 때는 그냥 세균이라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미생물이라 나올 수 있다고 해. 그렇지? 그래서 그게 나오더라도 뭐라는 거 꼭 잡아야 된다고. 호기성 세균이라는 거 반드시 꼭 잡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식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줄일 수 있지만 그냥 문제상에서는 조류라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 조류들 중에서도 다세포가 아니라 무슨 성? 단세포성 조류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미생물 둘 다 미생물이라 주어졌을 때는 어느 게 호기성 세균이고 어느 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잡는 방법은 누가 먼저 증가했느냐지, 그지? 그치? 먼저 증가한 게 뭐? 호기성 세균. 그 다음에 증가한 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 이게 됐지?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 과정은 이제 빠르게, 문장으로 한번 문장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유입됐어? 유기물이 유입됐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 유기물은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 이걸로 인해서 이 지점에서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BOD가 증가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을 호기성 세균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의 숫자가? 호기성 세균의 숫자가 뭐 하겠니? 증가를 하겠지? 증가하면서 BOD를 점점 뭐해지면서 감소하면서 동시에 뭐의 양이 증가를 한다? 무기염류량이 증가하겠지? 이때 무기염류 중에서 특히 뭐의 종류가 들어가 있으면 인산염이나 질산염의 양이 들어가 있으면 더더욱 그 다음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 해. 그럼 호기성 세균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BOD도 감소하면서 동시에 뭐도 감소하고 있어? DO도 감소를 하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감소한다? DO가 감소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용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증가하게 되면서 물속으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면서 뭐가 증가한다? DO가 증가를 한다고. 됐지? 이렇게 원상태로 그냥 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물속의 DO를 또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지, 두 번째 요인. 이게 첫 번째 요인, 그 다음 두 번째 요인. 됐지? 물속의 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됐지? 얘는 단세포성 광합성 생명체지. 그지? 근데 물에는 뭐가 서식도 할 수 있어? 다세포성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겠지? 그 생명체가 바로 뭐야? 식물이지? 물속에 뭐를 받고?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뭐? 수생식물. 됐지? 수생식물의 개체수가 뭐 할수록? 많을수록? 증가할수록 애들로부터도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 뭐가 발생하겠어? 산소가 발생하겠지? 이거 안 했나? 했잖아? 했다고? 안 했니? 이렇게 해? 자, 이거 볼게. 수생식물. 수생식물이라는 뜻은 물에 살고 있는 다세포성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야. 수생식물. 이렇게 물이 딱 가정을 하자. 물. 그 다음에 이게 지면이 있어. 지면 이렇게. 됐지? 물에 사는 식물들 중에서 이 밑바닥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이 있어요. 이거 노란색으로 할까? 밑바닥에다가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들.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잎이 이렇게 열렸지, 잎이. 물속에 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여기에 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 비대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애들도 마찬가지로 뭘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뭘 발생시킨단 말이야? 산소를 발생시키겠지.
이게 됐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생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산소가 많이 방출된다고. 참고로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디 살고 있는 거야? 물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단세포성 광합성 생명체들이고, 그래서 얘들의 개체수가 늘어남으로써 역시 뭐 산소량이 증가하면서 산소의 일부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뭐를 증가시킬 수 있는 DO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게 됐지? 대표적인 알고 있는 수생식물 뭐 있어? 미역. 그거는 조류고 해조류고 식물. 물가에 사는 그냥 강가 생각, 강가에 주로 서식하는 식물들 있잖아. 어? 물가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뭐 있는지 모르니? 대표적으로 갈대. 뭐야?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갈대. 억새하고 달라. 갈대. 됐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식물들 중에 뿌리를 땅에다가 박지 않고 뿌리가 그냥 물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서 잎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식물체가 있어. 연꽃. 불애옥잡. 얘들이 뿌리가 밑에 박혀있고 물속에 떠있지, 그지? 얘들 위에 둥둥 떠다닌다고. 불애옥잡 대표적인 수생식물이야. 자, 그 다음에 급식실 가면 이걸 많이 먹어. 급식가 가끔 나와. 가끔 급식실에서 반찬으로 연. 클로렐라. 뭐 이상한 소리야. 클로렐라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표적인 애라고 그랬잖아. 급식실 가면은 가끔 반찬으로 연 나오지. 연. 하늘로 날리는 연 말고 연이라는 식물이 있어. 이게 물에 살아. 물에 연. 이렇게 연의 줄기가 굉장히 두껍거든.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이거 뿌리 받고 살거든. 이런 식으로. 잎도 허블레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여기서 뭐가 열려? 꽃이 열린단 말이야. 이걸 연꽃이라는 거고. 이랬지? 너희들 뭘 먹어? 이걸 먹지, 이걸. 줄기를 먹는단 말이야. 이걸 뜯어가지고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줄기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뭐가 나 있어. 이렇게 구멍 나 있단 말이야. 구멍이. 이제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무려갖고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연이란 말이야. 이게 너희들 먹잖아,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연이라는 식물은 일단 하천이 아니라 저수지에 많이 살고 있어. 저수지에. 물이 고여있는, 이런 저수지에 많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가가지고 연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줄기를 이제 막 씹어 먹어. 굉장히 맛있어. 안 먹어봤니? 그래도 뭐 했니,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안 먹어보고. 쪽팔리게. 그렇다고. 이런 수생식물들이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얘들의 광합성 결과 다량의 산소를 물에다가 뭐 할 수 있어? 공급할 수 있다고. 이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광합성이 가능한 단세포나 그 다음 단세포성 식물체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산소가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물속의 DO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자, 물속의 DO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세 번째 방법. 지금 우리는 하천을 배우고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줄여서 뭐라 그래? 유속이라 유속. 됐지? 유속이 뭐 할수록? 빠를수록. 이것은 화학 원시간에 배웠을 거야. 안 배웠니? 또 안 배웠더라 또 안 배웠다 해봐 또.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솟아있다 가정을 할게. 이거 바위야. 됐지? 여기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바위를 치는 속도가 뭐해지겠어? 빨라지겠지? 그럼 여기서 물이 부딪히면서 물이 막 튀어오르겠지, 그지? 물방울들이 막 튀어오른다. 이렇게 물방울들이 튀어오르게 되면 대기와의 접촉 면적이 그만큼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럼 대기 중에는 21%가 뭐기 때문에? 산소이기 때문에 여기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무슨 양이 많아져? 산소량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간다니, 이렇게. 이게 됐냐? 그래서 물속에 산소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은 아닌데, 그래도 산소값을 뭐 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자, 이 과정 여기다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무슨 예를 하자? 상류를 하자. 여기도 뭘 하자? 하류를 하자. 그치? 상류 지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으로부터 연결이 되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물줄기 생각을 해봐.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와. 대표적인 계곡하고 여기 하류 지점은 영산강한테 굉장히 넓은 강이야. 둘 중에 어느 게 유속 속도가 빨라? 계곡이 빠르잖아. 계곡은 또 뭐가 많이 있어? 바위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야. 물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면서 바위 빵빵빵 치겠지. 됐지? 그럼 참고로 상류 지점이 하류 지점보다 이걸로 인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는 양은, 산소량은 상류 쪽이 높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 안 되니? 이거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됐어? 이게 유속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라지게 되면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많아지게 되고 물방울이 많아지게 되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커지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가 많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물속에 무슨 값을? DO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나의 또 다른 영향 요인이라고 해. 자, 다음에 네 번째.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야. 고체를 물에 녹이려면 물의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되죠, 이제? 대표적인 커피. 고체지? 물에 녹이려면 찬물에 잘 안 녹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놈의 기체는 물의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잘 녹아. 화학 시간 배우죠, 그지? 됐지? 예를 들면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사이다 생각해봐. 사이다 속에는 일단 물이 있겠지? 거기다 설탕물 집어넣지, 달아야 되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 이산화탄소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산화탄소 기체지? 기체가 그 물속에 녹아 들어가려면 온도가 최대한 낮아야 돼. 그래야 잘 녹아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이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냉장실에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사이다를 딱 꺼내가지고 뚜껑 빵 따가지고 딱 놔둬. 그러면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겠지? 그럼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녹지 못하고 기포가 되면서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물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물, 차가운 물 딱 꺼내고 딱 놔둬. 이렇게 1시간만 지켜봐봐. 그러면 안에서 녹아있던 기체가 녹지 못하고 뭐해? 기포로 형성될 뽀뽀 올라온단 말이야. 안 봤니? 집에서 한번 실험해봐. 냉장고에 물 떠다가 딱 놔두고 1시간만 놔둬봐. 그럼 안에서 보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의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잘 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하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량은 계절로 따졌을 때 여름철하고 겨울철 중에서 무슨 철에 산소량이 많이 녹을 수 있겠어? 겨울철. 온도가 낮잖아. 이것만 갖고 따졌을 때야. 오케이? 됐지?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런 영향 요인들로 인해서 물속에 무슨 값이? 산소량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됐지? 자, 이게 하천에서 일어나는 나름대로의 자정작용인데 이러한 자정작용의 시스템이 이러한 밸런스가 중간에 뭐 할 때가 있어? 깨질 때가 있어. 오케이? 그 깨지는 현상이 너희들이 배웠던 뭐 녹조나 족조 현상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지금부터 배울 테니까. 그거 되니? 이것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야. 과정 잘 봐, 이게. 하천이야. 강. 됐지? 관점을 잘 봐. 이것은 강이 흘러가는 거를 위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이걸 잘라가지고 앞에서 본 거야. 이게 됐지? 그럼 여기서 뭐가 막 흘러가고 있겠어?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물이 이렇게. 됐지?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또 입체적으로 또 그러죠.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얘들 이해를 못하다 이해를 못해.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냐? 이렇게? 얘하고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아, 좋아요. 치마 입고 이렇게. 됐지? 아, 좋아. 이렇게. 그지? 여기는 우리 이 사람 볼 게 아니라 우리 물속 환경을 볼 거야. 물속에도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있겠지, 그지?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생산자도 있을 것이고 분해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생산자 중에서 단세포성 조류인 뭐가? 식물성 플랑크톤이 주로 어디에? 물 표면에 주로 서식을 하겠지?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 표면에 위치해 있다고.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 단세포지. 이 식물성 플랑크톤 하나를 확대시켜볼게. 하나를 확대시켜보자. 식물성 플랑크톤 하나.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광합성 하려면은 일단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제는 뭘 끌어당겨? 이산화탄소 끌어당겨. 뭘 끌어당기니? 물 끌어당기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무슨 에너지 공급해주면? 비대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 이 비대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화학 에너지 전환시킨 다음에 무슨 당 만들어? 포도당 만들겠지? 포도당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해? 산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산소를 밖으로 뭐 해버린다는 게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린다고 해? 됐지? 그럼 이 산소의 일부가 물에 녹은 것도 있고 일부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어? 대기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이때 물속에 녹아 들어간 산소량이 바로 뭘 증가를 시켜? DO를 증가를 시키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광합성.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포도당을 바탕으로 얘가 아미노산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핵산을 만들고 하면서 아미노산 핵산을 만들려면 주변으로 또 뭘 끌어당겨야 돼? 질산염이나 그다음 무슨 염? 인산염을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럼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를 빠르게 뭐 할 수 있다고? 늘릴 수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랬지?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표적으로 하는 짓.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라면 대표적인 뭐 생각하면 돼? 그냥
물고기 생각된다고, 물고기. 이게 대표적인 소비자지, 그지? 그럼 얘들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특히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야? 화학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유기물을 누구한테? 식물성 플랑크톤한테 뭐 한다는 얘기야? 취해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얘들이 뭘 이용을 해? 유기물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근데 기억을 할 거는 물고기가 이용하는 유기물은 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뺏어오는 거야. 오케이? 됐지? 잘 봐. 자, 그러면 여기서 서식하는 소비자 말고 분해자가 있지? 분해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균 종류, 무수성 세균이 있다. 호기성 세균이 있다. 그럼 호기성 세균도 살아가려면 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화학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럼 애들도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뭘 얻어내야 되겠어? 유기물을 얻어내야 되겠지? 그럼 호기성 세균이라는 분해자가 이용하는 유기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진 유기물이 아니라 뭐? 사체나, 그 다음 어디? 배설물이나, 그지? 우리가 버린 생활하수나, 그 다음에 어디? 음식물 쓰레기나, 여기에 포함되는 유기물들을 얘가 이용한다고? 됐지?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는 유기물은 이런 유기물들이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유기물은 오염원이 아니란 얘기야. 알았지? 내 몸도 유기물이지. 내가 물에 들어갔단 말이야. 물이 오염된 거야? 아니란 말이야. 난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됐지? 내가 죽었어. 날 여기다 누가 던졌어. 그러면 이제 오염원이 된다고. 왜? 이게 이용할 거니까. 이해됐냐?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물고기가 유기물 속에 있는 뭘 꺼내려면, 화학 에너지 꺼내려면 이걸 이 생명체에서 분해를 시켜야 되겠지. 분해를 시키려면 반드시 뭘 요구를 해? 산소를 요구하겠지. 그래서 물속에 있는 뭐를? 산소를 얘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한다고. 근데 물고기들의 개체수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에 의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양은 굉장히 적지. 즉 광합성에 의해서 발생해가지고 DO가 증가시키는 양을 얘가 일부 이용을 하는데 이 DO 값을 충분히 줄여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양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럼 누가? 호기성 세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기물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들의 세포흡 결과 세포흡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뽑아지게 되면 얘들의 하나하나의 세포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뭐하다 그러니? 엄청나게 빠르다 그랬지. 그래서 그만큼의 또 뭐를 많이 끌어당겨버리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끌어당겨버리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물속의 DO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제 영향력 있는 생명체라고 그랬지, 이놈들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앞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해자들 중에서 호기성 세균도 있지만 무슨성 세균도 존재를 해. 혐기성 세균도 존재를 하지. 참고로 호기성 세균은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반드시 뭐를 갖고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야? 산소를 갖고 분해를 시키는 유산소흡을 하지.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뭐를 가지고? 유기물을 이용을 하는데 이 유기물을 가지고 애들을 분해시키는데 뭘 이용하지 않아?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흡 한다고 그랬어요. 이랬죠? 어쨌든 뭐 그딴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애들이 이용하는 유기물이나 애들이 이용하는 유기물은 어차피 다 뭐일 거란 얘기야? 사체, 배설물, 생활하수 속에 들어간 유기물 또는 음식물 쓰레기란 얘기야. 왜? 애들은 생태계 파트에서 다 무슨 자기 때문에? 분해자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물속은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야. 됐지?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세균만 비교하게 되면 이 호기성 세균의 개체수하고 혐기성 세균의 개체수 중에 어느 게 많이 존재를 하겠어? 호기성만 존재를 하겠지? 얘는 말 그대로 산소를 뭐하는 놈이야? 효험하는 놈이야. 얘는 산소가 존재하면 뭐한다 그랬어? 얘는 죽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는 이놈의 개체수가 당연히 이놈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지, 그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빛 에너지가 공급이 되게 되면 빛이 표면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표면으로부터 투과되는 빛 에너지량이 밑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양이 점점 뭐해지겠니? 감소하겠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은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어디에 서식한단 말이야? 물 표면에 서식을 한다고.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단세포성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가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사는 뭐가 있어? 뿌리를 받고 사는 수생식물이 여기도 존재하겠지. 수생식물이. 됐지? 수생식물. 얘는 다세포성 생명체야. 됐지? 이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 됐지?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 물에다가 엄청난 양의 뭘 집어넣어버리냐면 유기물을 집어넣어요. 하늘나게 많은 유기물. 상상을 초월한 이상의 유기물을 집어넣어버려. 됐지? 1년 동안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한 1000세대가 살아. 그 1000세대에서 싼 똥물을 1년 동안 모아다가 그 1년 동안 여기다 다 쏟아 붓는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럼 다량의 유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누가 엄청 좋아해?
이놈이 엄청나게 좋아하지. 그래서 이놈의 개체수가 허벌나게 늘어나면서 다량의 뭐를 분해시키기 시작을 해? 유기물을 분해를 시킨다고. 그럼 다량의 유기물이 분해가 되게 되면 그 결과물로 다량의 뭐가 만들어지겠니? 다량의 무기염류가 생성되겠지.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하겠지. 근데 거기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속에 엄청난 양의 뭐가 증가를 해? 무기염류가 증가를 한다고. 오케이? 됐지? 그래서 물속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염류가 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그 유명한 뭐라 그랬어? 부영양화라 그랬지? 이제 부영양화, 물속에 무기염류량이 허벌나게 많아지는 거. 그러면 이 무기염류 중에서 특히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뭐? 식물성 플랑크톤. 그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해? 얘들의 세포수가 늘어나 보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겠니? 좁아지겠니? 좁아지겠지? 얘들이 빼곡하게 뭘 채우기 시작을 해? 표면을 채우기 시작한다고 해? 엄청난 양 이런 식으로. 허벌나지, 그지? 엄청나게. 됐지? 그 다음에 가장 위쪽의 표면에서 자리 경쟁에서 밀린 세포들은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허벌나게. 됐지? 엄청나지, 그지? 이렇게. 야,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사정없이 늘어난다. 됐지? 여기서 또 자리 경쟁에서 밀린 놈도 또 그 아래 또 뭐 하겠어? 또 이렇게 또 배열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청난 양의 무기염류로 인해서 단세포성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애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애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깊이도 점점 뭐가 되는 게야? 깊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지, 그래,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허벌나게, 폭발적으로 애들의 세포수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지, 그지? 그렇지? 두께가 엄청 두꺼워진다고 하면 더 그럴 거야, 이게. 그 두께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전체적인 색깔은 이제 주로 녹색이야. 바다가 아니라 주로 이제 민물로 보기 때문에 강 같은. 그럼 이러한 개체수가 여기 표면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게 되면 물 표면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애들이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독주색. 녹색으로 보이겠지, 이렇게? 녹색. 됐지? 바라봤을 때. 그래서 물 표면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뭐라 그래? 녹조현상, 녹조현상. 그렇지? 주로 민물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녹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 표면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 이거를 녹조현상을 한다고 해? 그럼 녹조현상이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부영양화. 이게 일어나서 이 현상을 일으킨 거지, 그지? 그렇지? 만약 이러한 현상이 바다에서 일어나잖아.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체적으로 색깔이 주황색을 띠어. 신기하지?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 빛깔의 세포들이 이걸 엄청나게 채워버리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면 무슨 색을 보이겠어? 주황 빛깔로 보이겠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적조현상이야, 적조현상. 민물에서는 녹조현상, 바다에서는 적조현상. 오케이? 됐지? 그런 거 안 물어봐, 수능에서. 적조는 바다에서 일어난다. 많이 틀리니까 안 물어본다, 쪽팔리니까. 이렇게 이 원리를 물어보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볼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식물성 플랑크톤의 문제가 첫 번째 생기기 시작을 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됐지? 위쪽에 존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빛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근데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양이 점점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투과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아래쪽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는 거지. 뭐가 가능한? 광합성이 가능한 층과 그 다음에 광합성이 불가능한 층으로 분리가 된다고. 됐지? 그러면 광합성이 가능한 층 쪽에서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광합성이 불가능한 여기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기존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뭐 하는 것밖에 없어? 분해를 시키는 것밖에 없지. 얘들은 세포 호흡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기물들이 점점 뭐 하기 시작을 해? 떨어지기 시작을 하지. 그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유기물의 고갈로 얘들이 뭐 한다는 얘기 하나하나씩 뭐 되기 시작을 해? 죽지. 사체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사체 속에 남아있는 유기물들을 누가 이용하기 시작을 해? 호기성 세균이 이용하기 시작을 하지. 됐지? 그럼 호기성 세균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의 개체수가 더 뭐해? 많아지겠지? 애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끌어당기는 산소량이 점점 뭐해지겠어? 많아지겠지? 그 말은 곧 물속에 무슨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을 해? DO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첫 번째 타격받는 뭐?
소비자들이 타격받기 시작을 해. 왜? 뭘 이용하지 못하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세포업이 안 되고, 세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얘들 뭐 한단 말이야? 죽는다는 얘기죠. 사체가 된다고. 그럼 사체가 되면 애들을 구성했던 유기물을 또 누가 이용을 해? 애들이 또 이용하겠죠, 그지? 애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애들의 개체수는 뭐 하겠니? 더 증가하겠죠, 더 증가해요? 허블나게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산소를 더 이용하겠지? 그럼 DO는 더더욱 감소되면서 결국 물속에 뭐가 고갈돼 버려? 산소가 고갈돼 버려. 산소가 고갈되면 결국 호기성 세균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죽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애들 결국 뭐가 돼? 사체가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현재 물속은 어떤 상황이 돼 버려? 사체와 같은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뭐는 고갈돼? 산소는 고갈돼. 그렇지?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생명체가 있지. 뭐? 희염기성 세균. 이제 애들에게 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이게 됐냐? 그러면 희염기성 세균이 이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애들이 이용할 뭐가 넘쳐나기 시작을 해? 사체 속에 있는 유기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애들이 이 유기물을 끌어당겨다가 산소 없이 분해를 하겠지? 즉 무슨 호흡을 진행시킨다는 얘기야? 무산소 호흡을 진행시킨다고. 그럼 무산소 호흡은 유산소 호흡과 다르게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를 못 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린다 그랬지? 그 중간에 멈춘 산물을 뭐라 그래? 중간 산물이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 산물 중에서 무순성이 굉장히 강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 또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지. 가끔 가다가 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 현재 이 물속에는 산소가 고갈된 상황에서도, 산소가 고갈된 상황에서 중독성이 아니야? 중간 산물 중에서 독성 물질의 양도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산소를 이용해야만 살아가는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더 심한 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런 현상. 자,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 결과 중간 산물 중에서 생물체에게 이롭지 않은, 즉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 무산소 호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고? 부패된다고 표현했었고, 이 부패된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어? 썩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뭐가 일어나면? 부영양화로 인해서 뭐가? 녹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엄청난 양의 생물체들이, 특히 산소를 이용하는 모든 생명체 다 뭐하기 시작을 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고. 이해됐어?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선생님, 그래도 여기 위쪽 층에서는 광합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엄청난 양의 뭐가 만들어지겠어? 산소가 엄청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들이 물로만 녹아 들어와도 DO가 감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더니, 근데 이것의 층이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두꺼워. 여기서 발생한 산소가 물까지 들어오려면 여기는 층을 뚫고 내려와야 되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대다수의 산소는 다 어디로 나가버려? 어디로? 다 뒤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물속에 들어오는 산소가 거의 없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물속에는 뭐가? 산소가 고갈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됐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됐지? 이 과정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유기물이 들어오는데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벌나게 들어오고 그러지. 그럼 BOD는 허벌나게 증가한다고. 얘가 허벌나게 증가하게 되면 호흡성 생물 개체수가 허벌나게 늘어나겠지? 됐지? 그러면 뭐를? 산소를 허벌나게 감소시켜버린다고. 대신에 뭐? 이것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뭐도?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도 뭐?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다고. 이것의 양이 늘어난 거, 무기염료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현상을 부영양화. 이걸로 인해서 애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뭐? 녹조 또는 적조 현상. 이걸로 인해서 물속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됐냐? 이게 이 과정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같이 엮고 생각해야 돼. 가정을 보는 거야, 그지? 어머, 바다, 물 색깔 너무 이뻐, 이게. 녹색이네, 그 남자가. 너무 이쁘다. 내 마음과 같이 평화롭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렇다고. 뭘 모르는 거지, 뭘 몰라. 이 안에서 이게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어디 그렇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영산강이나 그 다음 저기 금강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차로 타다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많이 녹색으로 보여. 특히 어디냐, 저기 충남 단양 쪽 가게 되면 그 강이 굉장히 이쁘거든? 그 보통 다 녹색들이야, 여름에 가면.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밑에서. 이해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바로 뭐야? 부영양화야. 그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량의 뭐가 들어왔을 때? 유기물이 유입됐을 때, 또는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직접 무기염류가 다량 뭐 할 수도 있어? 들어올 수도 있어. 이해됐어? 이러한 원인들,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녹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에 있는 수중생물들은 엄청난 개체수가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써 산소가 고갈된 상황에서 뭐가? 희염기성 세균이 증가하면서 애들의 무산소 흡결과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지게 되면 더더욱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겠지? 그럼 이런 현상 뭐 해야 되겠니? 막아야 되겠지, 그지? 일단 첫 번째,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 속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걸 막으면 돼.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막으면 되지, 그지? 첫 번째, 다량의 유기물이 유입되는 주 원인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 인간이 사용한 똥물과 같은 물질들을 여기다 다량으로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량의 유기물들이 뭐로 유입되는 거야? 물로 유입되는 걸 처음부터 뭐 하면 돼? 막으면 되겠지? 자, 또 하나. 다량의 유기물이 아니라 다량의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무기염류가 직접 유입될 수 있다고. 다량의 무기염류가 뭐 되는 거를 유입되는 거 역시 뭐 해주면 된다? 막아주면 된다. 됐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지, 그지?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통 앉아가지고 똥을 다 쌌단 말이야. 똥물 됐지, 그지? 그럼 똥물 어디다가? 모으지? 아파트 지하에다 모은단 말이야. 아파트 지하에다가 똥물을. 안 가봐야 아파트 지하? 똥을 모은단 말이야. 그럼 똥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뭐가 와? 똥차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똥을 다 싣고 가지, 그지? 똥차 가가지고 그 똥물을 여기다 다 집어넣겠니? 물에다가? 아니지. 어디로 가? 하수 처리장으로 가. 하수 처리장. 됐죠? 그래서 이러한 다량의 유기물들이 생활하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하수 처리장으로 가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그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다량의 유기물을 뭐 시켜? 분해를 시킨다고. 분해를 시키면 뭐가 많이 나오겠니? 무기염류가 많이 나오겠지? 그럼 무기염류가 많은 물을 또 물에다 한 번에 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도 줄인 다음에 무기염류량도 줄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물에다가 이제 강에다 그냥 버리는 거야. 이래서 이 과정 배우지, 그지? 실제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 무슨 과정 배울 거야? 하수 처리장에서 실제 유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다량의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방법 배운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이미 이 물속에 뭐가 일어나다 가정해? 부영양화는 이미 일어나 버렸다 가정을 할 거야. 부영양화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부영양화로 인해서 앞으로 뭐가 일어나는 걸,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최대한 뭐 시켜보자고? 막아보자고. 이미 이게 일어났을 상황에서, 이랬지? 녹조 현상이나 적조 현상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광합성하는 생명체 중에서 다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들이야? 단세포들의 세포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생리현상이지, 그지? 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많이 심어주면, 수생식물을 허벌나게 많이 심어주게 되면 애들도 광합성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애들도 자신을 구성하는 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량의 뭘 요구할 거라는 얘기야? 무기염류를 요구하겠지? 됐지? 그럼 여기 주변에다가 뭐를, 수생식물을 가득 심어주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용할 무기염류를 대신 누가 끌어간다는 얘기야? 수생식물이 대신 끌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최대한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단세포성 광합성 생명체가 이용할 무슨 양을 줄여준다고? 무기염류량을 줄여준다고. 됐지? 봐봐. 그러면 수생식물과 같은 다세포성 광합성 생명체도 이걸 많이 끌어당기면 이거를 구성하는 세포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겠지? 근데 애들처럼 물 표면을 완전히 빼곡히 다 채울 만큼 그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고 얘는 단순히 그냥 뭐 할 뿐이야? 계속 커질 뿐이지. 여기를 완전히 뒤덮지를 못한다고. 당연한 거죠, 이제?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물에다가 최대한 많은 양의 뭐를? 수생식물을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애들이 물속에 있는 무기염류를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단세포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용하는 무기염류량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를,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다고. 오케이? 수생식물. 두 번째, 무슨 식물을 허벌나게 심어준다? 수생식물을 허벌나게 심어준다고. 이걸 심어주는 이유는 누가 이용할?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용할 뭐의 양을? 무기염류량을 애들이 대신 이용해버리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강가로 갔어. 영산강에 이제 여자친구가 데이트 갔는데 풀이 허벌나게 나 있어, 이렇게 풀이. 어? 애 입장에 짜증나겠지? 풀이 허벌나게 나 있으니까 안 줄라는데, 풀이 막 이만큼 나 있어 안 줄라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여기 물속 환경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식물들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다 개간시켜버리지, 지금.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인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고 우리가 여기를 걸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량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알았지? 이렇게 가끔가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하천의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풀이 나 있어. 풀이 이렇게. 애들이 뭐라 그래? 어머, 물이 더럽네 막 그래. 이게 애더러워. 이게 수생식물이 많으면 좋은 건데 보기 안 좋은데 선생님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았어? 이게 뒤에 끼워줘. 여기 뒤에. 야, 여기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잘 봐. 여기 중간에 수생식물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온다고 가정할 거야. 수생식물을 지나기 전에 A 상태,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상태? B 상태. 됐지? 잘 봐. 그러면 A 지점하고 B 지점. 현재 물은 A에서 B로 흘러가고 있어. A 지점의 무기염류량하고 B 지점의 무기염류량을 비교하게 되면 어디 양이 많겠어? A 쪽에 무기염류량이 많겠지? 여기에 있는 무기염류가 지나게 되면 일부러 누가 흡수해버리니까? 수생식물이 흡수해버리니까. 됐지?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날 조건이 큰 지역은 A 지역이 될 것이고 A 지역이 B 지역에 대해서 부영양화가 일어날 조건이 크니까 그만큼 무슨 현상이? 녹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란 말이야. 알았냐? 이걸 다 연결시키란 말이야. 개념들을.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녹조 현상까지 다 일어나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녹조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단세포성 광합성 생명체가 이 물 안쪽 깊이까지 가득 채운 현상이 이미 일어나 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다시 온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 원상태로? 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미생물들 있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호기성 세균이나 현기성 세균이나 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유기물이나 산소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살아가기 위한 적당한 뭐도 필요해. 온도도 필요해. 오케이? 주로 대다수의 미생물들은 주로 온도가 30에서 40도씨 사이가 가장 애들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들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면 얘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물의 온도가 급격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알았니? 그리고 애들이 이런 상상을 해. 선생님, 녹조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 걷어내면 되잖아요. 애들 다. 이것이 현상이 생기는 그 넓이가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면 영산강 전체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영산강은 어디서 끝나? 목포 아파트에서 끝나지? 영산강이 뭐야? 영산강을 쭉 따라가지고 거슬러 오면 나주 거쳐가지고 우리 광주 거쳐가지고 저기 전남 장성 거쳐가 쭉 이어진단 말이야. 그 길이 엄청나게 길어. 강이. 그 모든 강이 녹조현상이 일어났어. 이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방법이 없단 말이야.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부영양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녹조나 적조현상 맞는 이미 일어났을 때야. 이미 일어났을 때 기다려야 되지. 뭐 할 때까지? 물의 온도가 뭐일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그렇지? 자, 부영양화를 막는 방법. 이게 부영양화를 막는 방법이고, 이거는 뭐, 이미 녹조, 적조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죠? 이게 바다에서다, 바다에서. 바다에서도 이 규모가 장난 아니거든? 한반도 면적이 수십 배가 일어나는 적조현상이야. 어마어마하다고. 그 엄청난 그 바다의 넓이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성 플라고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없단 말이야. 기다려야 돼. 오케이?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됐지? 이걸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지? 반대로. 그럼 녹조 현상이 일어날 조건은 첫 번째, 물속에 뭐가 많아야 돼? 무기염류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 부영양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애들이 서식할 뭐가 맞춰줘야 돼? 온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된다고. 보통 30에서 40도까지 올라가야 돼.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 녹조 현상이 일어나. 그럼 녹조 현상은 주로 겨울철에 일어나? 여름철에 일어나? 여름철에 일어난다고. 이해됐어? 이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서울에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하고 있을 때 대사업을 했지? 청계천을 개량시켰지, 그지? 그거 엄청나. 청계천에서 겨울철에도 뭐가 생겨?
녹조현상 생겨. 미치는 거지. 왜 생길까? 그 추운 겨울 날씨에도. 청계천에다 그냥 물을 흘려보낼 때 분명히 처리 과정 거쳐 흘려보냈겠지? 근데 물이 따뜻하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거의 청계천이 이제 뭐지? 사람 데이트하기 좋으니까 남녀가 막 걸어다니면서 막 먹으면서 쓰레기 막 버리지, 그지? 우리 고기한테 물고기한테 먹여줘야지 해서 먹는 과자 막 버리고 간단 말이야. 그럼 다량의 유기물이 들어온다고. 그럼 뭐가 증가를 해? 부영양아. 거기다가 물이 따뜻해.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겨버려? 요점이 생겨. 그래서 겨울철에 물고기에 떼죽음이 생긴단 말이야. 청계천에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지. 내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서울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걸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수십억이 들어가잖아. 한 달에. 1년이 아니야? 한 달이란 말이야. 한 달에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청계천 관리하는데. 이게 미친 시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두면. 뭐한테 건드려가지고. 사대강도 마찬가지지, 그지? 예? 요즘에 이명박 씨가 이제 곧 물러날 시기가 되니까 빵빵 터뜨리 지금 방송에서 해? 안 보니? 빵빵 터뜨리잖아. 어저께도 막 대기업이 현재 막 시장을 장악한 그 문제도 많이 나오더만. 말이 되냐 안 되냐. 커피 파는데 대기업이 관리해야 되겠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자영업 사람들이 일부 말 그대로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미치는 거지.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세상을 이제 미치게 만들어 가고 있어. 그냥 나쁜 놈이지? 네. 그렇고 곧 그만두니까 한 얘기다. 그렇고. 자, 물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현상들. 그래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걸 막는 방법까지 너희들이 같이 뭐 하면 돼? 잡아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생활 속의 다량의 유기물들을 여기로 집어넣기 전에 반드시 뭘 거쳐가지고 하수 처리장을 거쳐가지고 이걸 하수 처리하는 과정을 배울 거야. 다음 시간에.